오늘은 6번째 시간 맞춤법과 바른 문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을 토론하고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한다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내용은 맞춤법의 필요성, 그리고 주요 내용, 맞춤법 연습 문제 해보겠습니다.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다 라는 말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그 문학관입니다. 혼불 문학관이죠. 저는 여기에 갔다가 이분의 그 문장들을 보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연필로 또록또록 새기듯이 써놓은 글을 보고 굉장한 영감을 받았는데요. 새한바위라는 글이 있는데요. 최명희님은 웬일인지 원고를 쓸 때면 손가락으로 바위를 들어 글을 새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온갖 정성으로 쓴 혼불이 새함을 이뤄 위로와 해원의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최명희님의 뜻을 담아 이 바위를 새한바위라 한다. 날렵한 끌이나 기능 좋은 쇠붙이를 가지지 못한 나는 그저 온 마음을 사무치게 갈아서 손끝에 모으고 생애를 기울여 한마디 한마디 파나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풍화 마모되지 않는 모국어 면 모금을 그 자리에 고이게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만일 그것이 어느 날인가 새함을 이룰 수만 있다면, 새함은 흘러서 냇물이 되고 냇물은 강물을 이루며 강물은 또 넘쳐서 바다에 이르기도 하련만 그 물길이 도는 구비마다 고을마다 깊이 쓸어안고 함께 울어 흐르는 목숨의 혼불들이 그 바다에서는 드디어 위로와 해원의 눈물 나는 꽃빛으로 피어나기도 하련만은 나의 꿈은 그 모국어의 바다에 있다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맞춤법은 중요하다를 넘어서 맞춤법은 소중하다라는 깊은 감동으로 밀려오는데요. 맞춤법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왜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 글을 쓸 때 이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춤법 틀리면 그 문장에 어떤 문서 또는 그 어떤 계약서 이런 거를 할 때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낼 중요한 서류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맞춤법을 글을 쓸 때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맞춤법이 틀리면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빨간 줄이 가끔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기에서 그 글자상으로 틀리지 않으면 문맥상에 틀린 낱말이 들어갔을 때 컴퓨터는 오류를 판단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맞춤법에 대한 정확한 자신의 지식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서를 만들 때는 확인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법 그럼 제1장 오늘 총 1장을 나가고 다음 시간에 2장을 나가고 그 다음 시간에 3장 이렇게 해서 3주에 걸쳐서 맞춤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죄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두 개의 내용이 같이 섞여 있어요. 하나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표준어는 일단 소리대로 적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나무 하면 나무, 달리다, 달리다. 이렇게 적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 뒤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 이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없는 것, 적으면 문제가 되는 거를 바로 이 조항을 둠으로써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꼬치, 꼬출, 꼬채 이렇게 하면 꼬에다 치읓 받침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밑에 거 보면 꽃만, 꽃나무, 꽃놀이 그 다음에 꽃과 꽃다발, 꽃밭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는 대로 적으면 그 글자의 원형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법에 맞도록 그 원형을 살려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퀴즈를 하나 맞춰보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제사날, 제삿날, 개날, 갯날, 뒤머리, 뒷머리, 베개잇, 베갯잎, 나룻배, 나룻배, 뒤일, 뒷일, 머릿기름, 머릿기름, 전셋집, 전셋집. 헷갈리죠? 그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한 방에 이 틀린 거를 눈으로 쏙쏙 들어오도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오늘 시간은 사이시옷에 관한 건데요. 사이시옷을 쓰는 게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한자어 더하기 고유어,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인 경우에 이 사이시옷을 사용하는데요.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 니은 소리가 첨가될 때입니다.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뒷말의 첫 소리. 뒷말의 첫 소리니까 예를 들면 아랫니 할 때 아래 더하기 니잖아요. 거기가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니은으로 시작하죠. 지금 니은, 니은. 그 다음에 잇몸 할 때 미음, 마당 할 때 미음, 머리 할 때 미음. 그래서 니은 또는 미음으로 시작할 때는 니은 소리가 그냥 첨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시옷을 쓴다는 거죠. 아랫니, 제삿날, 갯날, 잇몸, 뒷마당, 툇마당, 뒷머리 이런 거죠. 자, 소리가 이렇게 나요. 예, 뒷머리,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죠. 첨가돼서. 잇몸도 아까 시옷이었는데 시옷이 니은으로 변하면서 소리가 나요. 자,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첨가될 때가 있습니다. 뒷일, 베갯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니은으로 소리가 나죠. 베갯일, 가웬일, 사삿일, 훈일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사이시옷을 쓴다는 거예요.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 날 때도 역시 그럴 때도 역시 사이시옷을 쓰는 거예요. 나룻배 하고 빼 하고 소리가 나죠. 나룻배, 머릿기름, 혓바늘, 전셋집, 텃세, 햇수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자어에다가 한자어가 섞여 나는 합쳐서 나는 소리를 쓸 때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초점, 외과, 내과 이런 게 다 이제 한자잖아요. 초 하고 점, 외, 과 하고 점 이게 다 다른 한자들인데 이럴 때는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초점이나 외과나 내과는 거의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내과, 외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를 틀리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 문법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도 예외가 정말 어렵죠. 예외가. 근데 다행인 건 6개밖에 없어요. 곡간, 셋방, 착간, 퇴간, 숫자, 횟수.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6자를 줬다가 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자, 보실래요? 곡간, 퇴간, 셋방, 착간. 어떤 건가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좀 작은 방을 얘기해요. 정식적인 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곡간도 집이 있으면 한 곳에 만든 조그만 방이죠. 퇴간도 붙여 이어 만든 방을 퇴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셋방은 원래 주인이 쓰는 방, 옆에 곁달린 방을 셋방이라고 하고 착간은 차에 붙어 있는 방을 착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방을 나타내는 것들이네요. 자, 그래서 끝에가 간으로 끝나는 4개. 곡간, 택간, 색방, 아니, 색방은 간이 아니네요. 그리고 착간. 이렇게 4개. 어떤 방을 나타내는 거 4개. 그거는 시옷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숫자와 횟수인데 둘 다 어떤 수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둘 다 시옷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관계를 생각해서 외우시면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답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제삿날, 뒷머리, 나룻배, 머릿기름, 갯날, 베갯잎, 뒷일, 전셋집. 제가 이렇게 진한 색깔로 쫙 이은 이유는 맞춤법을